안녕하세요. 이번 실습에서는요, ASP.NET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최소한의 코어 명령어, ASP.NET의 내장된 명령어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명령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파일들을 분리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요,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프로젝트에다가 자, ASP.NET의 기본 명령어들, 이제 내장된 명령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고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근데 우리는 웹사이트로도 ASP.NET을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전체 강의를 거쳐서 기본값은 뭐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즉 웹사이트 자체도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고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C샵에 웹에 ASP.NET 이제 .NET 프레임워크는 4.6에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해 놓고요. 위치는 뭐 C 드라이브에 ASP.NET 5란 폴더에 접두사를 웹 또는 dev를 붙이고요. 이번에는 dev ASP.NET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그러면 dev ASP.NET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웹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요. 기본적으로 empty부터 여러 개의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템플릿이 있는데요. ASP.NET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를 우리가 학습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empty를 놓고 또는 웹폼을 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empty를 놓고요. 관련된 핵심 참조를 추가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가장 간단한 거는 empty만 놓고도 작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empty 놓고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템플릿 선택과 핵심 참조 추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empty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하나의 프로젝트 dev ASP.NET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프로젝트 이름 밑에 properties, 참조, packages.config, web.config 이렇게 기본적인 최소한의 어떤 config 파일이라든가 어셈블리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되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를 잠깐 해보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기본적으로 dev ASP.NET이란 폴더에다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파일, config 파일, 이제 빈 폴더, 오브젝트 폴더, 프로퍼티스 폴더 이렇게 기본적인 폴더들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디폴트 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서 웹 ASP.NET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의 기본 문서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웹폼이라는 걸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폼은요, 추가에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요, 컨트롤 시프트 A라는 이름의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비주얼 C샵의 웹에 가서, 웹에도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요. 웹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건 웹폼을 기반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웹폼을 선택해 보면 웹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의 웹폼에 보면 웹폼. 웹폼이라는 거는요, 확장자가 ASPX를 가지는 하나의 뭐다? ASP.NET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파일 확장자입니다. 그래서 ASP.NET은 ASP.NET 웹폼과 MVC 등등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ASP.NET 하면 웹폼이 첫 번째 형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웹폼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폼이니까 제가 주로 폼 이름 만들 때는 frm이라는 이름의 접두사를 많이 붙입니다. frm이라는 접두사를 많이 붙이고요. 그러면 frm 접두사 붙이고 ASP.NET 5라고 이름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default.aspx 파일로 주셔도 되고요. 자, 추가 버튼 누르고요. 그러면 frm ASP.NET 5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솔루션 탐색기를 저는 그냥 기본 값으로 오른쪽에 솔루션 탐색기를 두고요. 자, 왼쪽에 코드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ASPX고요. 그래서 하나의 ASPX 관련된 거에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은 어디에서 다루고요? 여기 이제 ASPX 페이지에서 다루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모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직접 들어오는 영역입니다. ASPX 페이지는요.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강조를 해서 ASP.NET 5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고 어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레벨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코드를 구현해주고 싶다면요. 여기를 확장을 시켜보면요. 이렇게 하나의 ASPX 페이지는 그거 관련된 웹폼 관련된 코드 비하인드 파일을 제공해 줍니다. 클래스 파일을 제공해 줘요. 그래서 실제로 클래스 파일 레벨은 이렇게 C샵의 클래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SPX 페이지가 하나의 웹폼, 그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의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을 나타내고요.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에 어떠한 이제 코드 쪽 코드는 이쪽 CS 파일에서 이제 구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겨오고 창에 가서 새 세로 탭 그룹을 하게 되면 반대로 할까요? 창에 새 세로 탭 그룹, 새 가로 탭 그룹으로 요 순서가 아닌가요? 그래서 잠시만요. 자, 새 세로 탭 그룹 이렇게 하면 이 가로 탭 그룹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위쪽에 ASPX, 아래쪽에 코드 비하인드 파일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lt, Shift, Enter 쳐서 이렇게 주고요. 컨트롤 세미콜론 하게 되면 코드가 좀 더 많이 보여지겠죠. 이런 식으로 한 개 화면에 다 보여지게 한번 모양 만들어 놓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그 웹폼 영역이고요. 여기가 웹폼 영역이고요. 밑에는 코드 비하인드 파일 영역입니다. 코드 비하인드 파일 영역. 그래서 실제 코드 비하인드 파일은 이 웹폼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코드가 들어오는 영역이고요. 코드가 들어오는 영역. 그 다음에 위쪽은 실제 유저 인터페이스가 위치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aspx.designer.cs 파일은요, 우리가 건들 파일이 아닙니다. 얘는 건드려 주시면 안 되고요. 얘는 누가 해준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코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를 건들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designer.cs 파일을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얘는 자동 생성되는 코드예요. 누구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동 생성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가끔 가끔 생길 수도 있어요.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다른 쪽에 있는 코드를 가져오다가 이상하게 이제 잘 안 맞아가지고 수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빼놓거든요. 그럴 때조차도 새로 해당 파일을 새로 만들고 이제 코드 부분만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으로 가져오면 상관없어요. 근데 제 경험상 거의 건들 일이 없으니까요. 얘는 제가 앞으로 designer.cs 파일은 앞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얘 이제 웹홈 페이지, ASPX 페이지와 그 웹홈 페이지에 해당되는 코드 비하인드 파일인 ASPX.cs 파일만 이제 다룰 거고요. 이렇게
웹폼과 CS 파일 이렇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SPX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들어오는 영역이고요. 그거의 코드 비하인드 파일은 ASPX.cs 파일에 대한 거는 여기는 말 그대로 뭐가 들어온다? 이 코드 이제 ASPX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해서 추가된 코드를 페이지가 로드할 때 또는 버튼 클릭할 때 등등등의 이벤트 기반의 어떤 프로그래밍 관련된 코드는 여기 CS 파일에서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웹폼은 물론 웹폼 자체도 ASPX 페이지 하나로도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안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ASPX와 ASPX.cs 파일이 이 두 개가 묶어서 하나의 페이지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FRM ASP.NET5.ASPX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만들었다면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 놓고요. 디버그에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하면 현재 페이지에 실행이 됩니다. 또는 ASPX 페이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에서 바로 실행시켜 줄 수 있고요. 컨트롤 시프트 W네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에서도 동일하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컨트롤 시프트 W를 단축키로 많이 쓰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 하게 되면 자, 웹브라우저로 실행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 ASP.NET 5에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의 웹폼, 하나의 ASPX 페이지가 실행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기능을 만들고 싶다면 AS.NET Empty 프로젝트건 뭐 이제 웹폼 프로젝트건 등등등 하나의 웹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 웹폼이 하나의 그 실행 단위예요. 하나의 실행 페이지 단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웹폼을 만들고요. 웹폼에 대한 어떤 코드들을 코드 비하인드 파일이라고 해서 제가 발음할 때 코드 비하인드 파일 또는 코드 비하인드 페이지라고 뭐뭐뭐.aspx.cs 파일을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비하인드 파일, 코드 비하인드 페이지라고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웹폼과 코드 비하인드 파일이 묶어져서 컴파일돼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실행합니다. 그 첫 번째 웹페이지가 FRM ASP.NET 5.ASPX 페이지가 실행이 된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빈 웹사이트가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ASP.NET 5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실행되는 거. 요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레벨이 그대로 웹브라우저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잘 되죠? 네,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디자인 쪽 보기는요. 디자인 쪽 보기는 자, 요거 이제 코드 비하인드 페이지는 계속 다룰 거니까. 자, ASPX 페이지는 디자인 보기는요. 디자인 보기가 있고요. 디자인 보기는 마치 위지윅 에디터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한 모양이 직접 웹브라우저에 보여지게 해줄 수 있는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처음에 그 ASP.NET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모드가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강의가 10년 전 제가 만들어 놓은 ASP.NET 강의를 보면 디자인 모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다 보면 디자인 모드를 거의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안 오게 되냐면 그냥 소스에서 그냥 판단해서 바로 웹브라우저로 실행되는 소스와 그 실행 결과는 웹브라우저로 실행되는 결과를 눈에 익혀둬야지 소스가 브라우저에서 보여줄 때 이 중간 단계 약간의 중간 단계인 이 디자인 보기 모드도 있긴 해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 모드는 일단은 우선순위인 게 1순위는 아니에요. 2순위, 3순위예요.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최대한 디자인 보기로는 잘 안 올 거고요. 물론 이제 컨트롤 기반으로 공부할 때는 디자인 보기로 많이 올 겁니다. 하지만 컨트롤 기반이 아니라 어떤 코드 기반으로 우리가 직접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요. 여기 부분, 디자인 보기 부분은 잘 안 올 겁니다. 왜냐면 이 디자인 보기에 대한 결과는 디자인 보기랑 뭐랑 틀리냐면 웹브라우저랑 봤을 때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웹브라우저 보기를 눈에 익혀 둘 거고요. 디자인 보기는 참고용으로 또는 가끔 어떤 이제 컨트롤 기반의 어떤 프로그래밍을 구현하고자 할 때 디자인 보기 모드로 가끔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는 최대한 안 올 겁니다. 그리고 나누기가 있습니다. 즉 소스 보기하고 디자인 보기를 같이 놓고 하셔도 돼요. 요거는 처음에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놓고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태그라든가 ASP.NET에 우리가 배울 여러 가지 명령어들, 컨트롤들, 서버 측 컨트롤들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그런 거 공부하다 보면 조금 이제 얘가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런 경우는 디자인 보기, 소스 보기를 기준으로 1순위,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 가끔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이 소스가 이렇게 보여지겠구나 대충. 근데 완벽한 건 웹브라우저로 실행된 게 완벽한 거고요.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해놓고 작업해 주셔도 돼요. 소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중간 단계로 실행할 때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레벨에서 이렇게 실행되고요. 그게 나중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웹브라우저 같이 실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맞죠? 자, 어쨌든 ASP.NET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판단할 때 HTML 소스 보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의 에디터 레벨에서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의 소스 보기, 나누기 보기, 디자인 보기를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보기를 적절히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놓고 작업하시면 얘가 이렇게 보겠다. 여러분들이 태그가 직접 어떤 모양으로 실행되겠다라는 게 이제 그 연상이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같이 놓고 놓으시면 되고요. 나는 HTML 태그 레벨이 익숙하다, 그러면 소스 보기에 놓고 바로 실행 결과를 확인해 가시면서 개발을 해 주셔도 된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의 에디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ASP.NET 웹폼, MVC 때는 또 이게 틀립니다. MVC 때는 그냥 소스 레벨이고요. 디자인 보기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ASP.NET MVC 프로젝트는요. 그냥 바로 소스와 웹브라우저 실행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소스 보기를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잡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SP.NET 웹폼을 하나 만들고요. ASP.NET 기본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이 프로젝트 안에 하나의 웹폼을 만들고요. 이 웹폼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다 이제 앞으로 ASP.NET 주요 명령어 공부할 때는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고요, 요거 현재 프로젝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웹폼, 새 항목 추가 버튼 또는 이제 웹폼을 선택을 해서 새로운 웹폼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개발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에 웹폼이 10개건 20개건 100개건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대로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될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ASP.NET의 여러 가지 기본 명령어들, 최소한의 ASP.NET 웹폼을 하던, MVC를 하던, 시그널을 하던, 웹 API를 하던 등등등 ASP.NET을 공부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들이 있다라는 거죠. 필수 명령어, 내장된 명령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명령어들을 한번 이제 현재 프로젝트 Dev ASP.NET 프로젝트에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